국민의당의 현역 의원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의당 구성원이 많지 않아서 공천권 잡음은 사실 뭐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사흘 만에 메시지를 또 냈습니다. 이게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안 그래도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등이 윤호중 비대위가 아니라 이재명 비대위가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자의 메시지가 과거에 비해서 잦다는 겁니다. 선거에서 낙마한 대선 주자들과 비교했을 때 메시지가 잦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들어보시죠. 사흘 만에 또 미안하다. 지난 11일 죄송하다. 패배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부족한 저에게 있다. 어제 미안하다. 감사하다. 제가 부족했다. 그러자 뭐 지지자들이 미안 금지, 너무 오래 쉬지 말라. 8,000개 넘는 댓글이 달렸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여야 의견 들어보죠. 이재명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재명 전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전 경기지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적절해 보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메시지를 사흘 만에 또 올렸다. 근데 당내에서는 일각에서 이재명 컴백하라 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다. 종합해 봤을 때 지방선거 때 뭔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어제 또 뭐 메시지를 낸 거로 봐서는 저는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그 아쉬움이나 갈망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뭐 대선 패배에 대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 당장 원내대표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선전을 했던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아쉬움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이재명 전 후보의 조기 등판 내지는 그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아마 통상, 그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통상 대선에서 뭐 표차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뭐 아깝지 않은 패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큰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가 비대위원장이나 다음 선거 때 뭐 출마를 한다. 이게 굉장히 좀 통상의 관례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죠. 그리고 저는 뭐 이재명 전 후보한테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시간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급하다고 이재명 전 후보를 또 당장 불러서 뭐 새로 당을 수습하는데 쓰려는 표현도 이상하지만 이재명 전 후보가 꼭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이재명 전 후보한테 굉장히 그 좋지 않은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거고, 이재명 전 후보도 그런 면에서 아마 어제 미안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또다시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지긴 했어도 만약에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워 지방선거를 한다 한들 또 아슬아슬하게 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대위의 최선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호칭은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후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또 경기도지사도 끝이 났고,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당의 이제 상임 고문입니다. 이재명 고문. 예, 상임 고문.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출신으로서 국회의장을 했거나 아니면 대선 후보를 지냈거나 당 대표를 했던 분들은 관례적으로 이제 당의 상임 고문으로 임명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상임 고문이 한 열대 번 정도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시네요. 있는데, 그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휴식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당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막 분출하다 보니까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당에서 여러 가지 이게 그 이제 대립 또는 혼란 이런 것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본인을 둘러싸고, 그래서 이제 모든 책임은 다시 한번 자기에게 있다. 부족한 것은 나에게 있으니 더 이상의 어떤 소모적인 갈등이나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저는 메시지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등판을 해야 된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은 당내 있기는 합니다만 극소수다. 극소수다라는 김두관 의원하고 몇 명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재명 후보를 위한다면 휴식의 시간, 스스로에게 침잠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한 시기지, 지금 1년 넘게 경선 기간부터 대선까지 쫓아왔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 에너지를 쓰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한도 끝도 없이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스로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는 것이 이재명 후보를 위한 일이다. 더 이상의 논란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장동 수사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김관선 변호사님, 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윤석열 당선인도 이재명 고문도 후보자 시절 때 누가 이기든 특검하자라고 이재명 고문이 되게 목소리 높였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되면 당연히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상임 고문도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죠. 본인이 책임이 없다면 수사를 통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게 입증되면 될 것이고 성남시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대장동 수사의 영향에 대한 질문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민주당은요 0.7873% 아깝게 졌다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0.73% 더 적기 때문에 다시 해보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시작을 해버리면 쇄신과 개혁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서 이재명 고문에게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거 자체는 선거를 승리할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대선이 얼마나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근데 만약 이재명 고문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랄지 대표로 가게 되면 이 분열 자체가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영 대한민국은 통합할 수 있는 길이 멀어진다. 그 다음에 이재명 고문이 지금 선거 패배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대표가 져야 합니까?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고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지난번 대선에서 다 인정하면서 패배 시인하면서 미안하다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또 며칠 만에 저런 걸 블로그에 올릴까? 그건 이재명 고문이 굉장히 정치에 빨리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고문이 다시 돌아올 시점은 어떤 때냐? 저는 명시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특검이랄지 본인에 대한 수사를 다 받고 그걸 이기고 돌아와야 돼요. 이게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재명 고문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앞으로 특검 받고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보면 방어해 줄 수 있는 정치적 지위, 백그라운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또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오히려 어떤 개인적으로 그러한 특검이랄지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지위를 얻고 싶어 한다고 하면 그거 자체는 민주당의 분열이랄지 국민의 분열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금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절명적인 과제는 바로 특검에서 아니면 검찰 수사에서 경찰 수사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관선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는 이 대장동과 성남시장과의 관계는 전혀 없다. 그래서 수사의 대상일 수도 없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라는 점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이재명 고문의 수사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수사를 대비한 상황에서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도 김관선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관측이다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